다음은 이제 님블 스토리지의 디자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SD와 하드디스크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흘러도 좁혀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SSD 고성능입니다. 고성능이지만 현재는 소용량, 그러니까 용량이 되게 작은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반면에 하드디스크는 대용량을 제공하고 저렴하죠. 그리고 또 하드디스크는 지난 80년대부터 쭉 오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업계에서 쌓아온 기술이 있고 모두가 이제는 기본적인 스토리지 개발자나 기본적인 개발자들도 굉장히 하드디스크의 특성과 장단점, 그리고 얘가 어디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어디까지는 복구가 된다라는 게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있고 널리 그 기술이 알려져 있는,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그런 자료들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술력이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그 미디어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함께 높아지는 거죠. 근데 SSD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이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쓰기 제한이 있어서 수명이 짧은 문제도 있고,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10년이 지나도 괜찮을지는 아직 검증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뭐 괜찮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데이터를 넣어놓고 10년이 지나 봐야지, 진짜 지나 봐야 걔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만 괜찮다고 하는 거에 실제로 지나 봐야 정확하게 그 신뢰성을 알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둘은 일정일단이 있고, 하나는 비싸고 빠르고, 이제 하드디스크는 SSD는 비싸고 빠르고, 하드디스크는 저렴하고 용량이 큽니다. SSD가 싸지면 하드디스크는 더 싸질 거고, SSD의 용량이 늘어나면 하드디스크는 더 큰 용량의 디스크가 나올 거라는 거죠. 둘의 장단점은 존재하고 이 둘의 갭은 언제나 존재할 거라는 게 님블의 생각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님블 스토리지가 타겟팅하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토리지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분석과 같이 초고성능의 초고가 스토리지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님블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요 시장이 되겠죠. 요 시장, 전체 시장의 한 5에서 10%. 그러나 님블을 봤을 때 이 시장은 전체 스토리지 시장에서 이렇게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많아야 10%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스토리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만 갖고 영업을 해서는 절대 큰 기업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님블이 타겟팅하는 것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상위 두 개의 시장입니다. 실시간 분석과 같은 이제 초고성능 시장도 당연히 이제 님블이 타겟팅하고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DB, 메일, 가상화, 파일 서버 이런 일반 스토리지 시장도 함께 바라보고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을 합치면 한 90% 정도의 스토리 시장의 90% 정도가 될 거고요. 님블이 봤을 때, 물론 님블 미국 회사이고 또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그 시장이 있겠죠. 그렇지만 님블이 봐도 가격에 상관없이 성능만 보고 구매하는 고객은 미국에서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단순히 그 성능만 보고 제품을 만들기에는 시장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님블의 설립자분들이 내린 결론이고요. 일단 회사를 만들었는데 전체 시장을 보고 가야지 일부 니치 마켓만 보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형 벤더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시장인 일반 스토리지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고성능, 그러니까 매우 높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이런 시장도 가야 되고, 또 그렇지만 요 아래 시장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위아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스토리지를 만들기로 한 게 이제 님블의 설립자 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플래시 기술, SSD를 이용한 세 가지 대표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이제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PCI 카드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소량의 플래시 저장을 해서 빠르게 이제 액세스가 되도록 했고, 그 이외의 데이터가 이제 더 늘어나면 하드디스크로 넘기거나 이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건데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PCI 카드 방식이 제일 이론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 디스크로 PCI 카드를 탑재하면 서버 내 버스 내에서만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외장 스토리지보다 내부 버스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기술이 이제 갈채를 많이 받았으나 지금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신데 니치 마켓 수준으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극명한 단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게 로컬 디스크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죠. PCI 카드를 장착을 하면은 로컬 디스크처럼 움직이는데, 로컬 디스크처럼 사용이 되는데, 로컬 디스크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들이 이제 PCI 카드로 이제 플래시를 사용하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카드에 장애가 생기거나 새로 교체할 때가 생기면은 서버 리부팅, 그러니까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사용하려면 다운타임이 최소화되고 거의 이제 고객들은 펄쩍 뛰죠.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뭔가 교체하기 위해서 다운타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히 요즘 같은 상황 시대에. 근데 유지 보수를 위해서 다운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는 매우 큰 걸림돌이 되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확장성입니다. 대용량으로 구축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외장 스토리지는 디스크나 확장 쉘프를 추가하면 되지만 PCI 방식은 로컬 디스크 방식이기 때문에 대용량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이제 힘든데요. 일단 카드 한 장에 탑재할 수 있는 SSD 용량의 한계가 있고요. 10테라 정도라면은 이제 PCI 카드를 꽂아서 구성이 되지만 그 이상을 탑재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탑재할 수 있는 슬롯이 모자라면은 이제 서버를 한 대 더 확보해서 신규 서버에 카드를 탑재해야 하는데 용량만 더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용량만 확장하면 되는 상황인데 불필요하게 서버를 하나 더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PCI 카드를 장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모순이 있죠. 세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일단 백업에 대한 방안이 없다라는 거죠. 외장 스토리지는 스냅샷이나 DR 구현이 이제 비교적 손쉽게 용이하게 구성이 되는데 자체 스냅샷이나 그런 걸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백업에 대한 방안은 고객이 직접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고객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부분이죠. 그 부분은 백업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뭐 포탈 회사나 게임 회사 정도에서는 이 PCI 카드 방식을 꽤 나름대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렇지만 일반 다른 기업에서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서버팜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서버 한두 대는 죽어도 괜찮은 그런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 외에서는 좀 현업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기술은 올플래시 기술인데요. 올플래시는 이제 외장형 스토리지로 구성을 하고요. 스냅샷이나 DR 솔루션 등을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PCI 카드 방식보다는 더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0% SSD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속도를 계속해서 SSD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제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고가의 SSD를 100% 다 탑재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레이드나 미러링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레이드나 미러링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용량보다 1.3배에서 2배까지 제공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원가와 유지보수 비용을 올린다는 점에서 비경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제 백업이나 스냅샷을 위해서 백업을 위한 백업 복구를 위한 스냅샷이나 DR 데이터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고가의 SSD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비싼 SSD에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한 데이터를 그냥 저장해서 묵힌다는 것도 좀 비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중복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중복 제거는 사실 가상화 환경에서 그 효과가 잘 나오고 그들이 광고하는 그런 이제 올플래시 벤더들이 광고하는 5배에서 20배의 용량 절감은 현업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상화 환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 환경은 또 비용 절감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고가의 올플래시로 구축한다는 점도 VM당 비용을 따져보면
아,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그런 부분도 또 이제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는 내구성 문제가 있는데 올 플래시 스토리지가 사용하는 MLC 플래시 같은 경우에 내구성 한계가 1만 회입니다. 1만 번 쓰면은 리동리로 전환이 돼서 교체가 돼야 되는데 레이드로 구성을 하면 실제 IO보다 밑단에서는 더 많은 IO가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서버가 봤을 때는 자기는 한 1000번의 IO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스토리지 안에서는 뭐 페리티 연산이나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번의 IO를 서버에서 일으키면은 뭐 스토리지마다 다 좀 틀리겠지만 뭐 1500에서 많게는 3000번까지의 IO가 그 스토리지 안에서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SSD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레이드 구성이 불가피하고요.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스토리지 안에서는 더 많은 IO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서버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많은 IO가 일어나기 때문에 SSD의 내구성을 급격히 소모시키는 단점이 있겠고요. 이 부분을 커버하려면 자주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그 벤더는 유지보수 비용을 올려야지만 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벤더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플래시의 장점은 일관성 있는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만 단점은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스토리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님블이 선택한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인데 읽기 캐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읽기 캐시로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플래시를 읽기 캐시로만 사용하는 건데 데이터는 그렇게 되면은 레이드나 우선 데이터는 레이드로 구성된 하드디스크로 저장이 되고 읽혀지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플래시 캐시로 복사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저렴한 대용량 하드디스크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방금 전에도 앞에서 말했지만 하드디스크와 플래시의 가격 차이는 4, 5배입니다. 그래서 이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하드디스크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신뢰성이 검증된 상태이고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역시 이 기술 잘 이해하고 있어서 디스크 장애가 생겨도 어디까지가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예측 내에서 저희가 예측한 범위 내에서 뭐 복원도 되고 뭐 장애도 나고 이런 아주 업계에서 잘 이해되고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신뢰성이 매우 높은 저장 매체이고 모든 데이터는 이 하드디스크로 저장되는 것이죠. 반면 플래시는 아직 업계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봐야지 아는 거죠. 지금 나온 지 3, 4년밖에 안 됐는데 7년, 8년, 10년 지나면서 별의별 상황을 다 겪으면 가봐야지만 이 플래시는 기술은 어디까지고 어디까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상황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래시에 장애가 나거나 데이터가 깨지면 어떻게 될지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님블은 이 세 번째 방식을 택했는데 이런 세 가지 기술을 보고 님블은 세 번째 방식을 택했는데 플래시는 읽기, 캐시 역할만 담당을 하는 거죠. 플래시에 장애가 나거나 데이터가 깨져도 원본 데이터는 다 안전하게 하드디스크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고 플래시도 이제 캐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냥 복사본이기 때문에 플래시에 있는 거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레이드와 미러링을 할 필요가 없어서 굳이 필요한 용량보다 1.3배나 2배를 꽂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꽂으면 꽂는 대로 다 유저블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원가의 절감도 이제 원가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는 안전하게 하드디스크로 저장해서 모든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서 안전하게 저장이 되어 있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빠르게 플래시 캐시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읽혀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 플래시 캐시를 이용해서 빠르게 데이터가 읽혀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쓰기 성능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하드디스크를 다 저장을 하면은 쓸 때는 다 느려지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nimbl을 쓰기 성능에 대한 부분, 쓰기 성능, 읽기 캐시를, 플래시 캐시를 사용해서 읽기 성능을 높였는데 쓰기 성능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증을 남을 텐데 이 nimbl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를 했냐를 아시게 되면은 이 nimbl이 왜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래를 예측하면서 잘 설계가 됐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세 가지 기술을 설명을 드렸는데 PCI 카드 방식도 설명드렸고 올 플래시도 설명드렸고 플래시 캐시 방식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뭐 한번 다 리프레시 차원에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이제 PCI 카드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빠른 성능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레이드와 미러링으로 인한 오버헤드로 실제 구매한 용량보다 유저블 용량은 많이 감소된다는 점, 그리고 카드 교체나 신규 카드 탑재 과정에서 서버의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는 점,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자체 백업 기능이 없어서 고객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용량만 필요한데 슬롯이 다 동일하면 새로 서버를 구매해서 카드를 탑재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용량만 확장하면 되는데 서버까지 함께 구매해서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부 시장에서만 적합하고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맞출 수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저희는 nimbl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 플래시입니다. 올 플래시 같은 경우는 100% SSD를 탑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빠른 성능을 제공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일단 SSD는 고가이고요. 마찬가지로 레이드나 미러링을 하면서 실제 구매한 용량보다 더 적은 용량의 SSD를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고가의 SSD에 스냅샷이나 DR 데이터 같은 성능과 전혀 상관없는 백업성 데이터를 장기 보관하면서 낭비된다는 점. 그리고 단순히 용량만 더 늘리면 되는데 역시 고가의 SSD를 구매해서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점. 성능과 상관없이 용량만 더 필요한데 SSD를 사야 된다는 점. 중복 제거를 해서 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가상화 환경을 빼고는 중복 제거의 효과를 거의 볼 수 없다는 점. DB 같은 데서는 거의 안 나오죠. 중복 제거 효과가. 모든 I/O 작업이 SSD에 집중되면서 내구성을 급격히 소모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유지보수 비용을 상승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에 성능은 되게 좋은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지갑이 이제 두둑한 고객 같은 이제 일부 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전체 시장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가의 장비는 채널사가 판매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그런 제품인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 포르쉐가 성능 좋은 것은 알겠지만 기름도 많이 먹고 부품도 비싸고 차값도 비싸고 수리받기도 어렵고 또 차체가 나와서 바닥 긁히고 시내만 돌아다니는 고객한테는 전혀 이제 그 장점을 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눈은 단지 사치로만 비춰지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아도 누구나 포르쉐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nimbl이 택한 방식은 플래시를 캐시로만 사용해서 플래시를 읽기 캐시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드나 미러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테라를 구축하면 그냥 5테라를 다 유저블로 읽기 캐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레이드로 구성된 저가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고요.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고요. 저장 매체로 가능하고 그리고 또 모든 쓰기 작업이 하드디스크로 집중되기 때문에 읽기 작업만 플래시 캐시를 통해서 읽혀진다는 점. 그래서 플래시의 내구성 소모도 최소화하고 또 데이터는 안전하게 하드디스크로 저장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나든 그 신뢰성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고요.
하드디스크가 깨져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범위와 기술이 잘 알려져 있고 웬만한 개발자는 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플래시 캐시 비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캐시를 장착해서 올 플래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성능이 그만큼 안 필요하고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SSD를 한 10% 정도만 장착을 해서 적정한 수준의 성능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드디스크로 저장할 때는 님블만의 특허받은 소프트웨어 기술로 인해서 SSD에 준하는 속도를 하드디스크만 갖고 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믿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SSD를 사용을 하지 않고 하드디스크만 갖고 님블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드디스크만 갖고 SSD에 준하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좀 더 나아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성능이 고가의 SSD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력이 크고요. 또 용량이 더 필요하면 SSD와 상관없이 저가의 대용량 하드디스크만 더 장착하면 됩니다. 모든 확장 작업은 다운타임 없이 가능하고요. 백업성 데이터는 하드디스크로만 저장되기 때문에 역시 경제적으로 또 다시 효율적이고요. 또 성능과 용량의 두 가지 요소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분야 외에도 일반 DB나 이메일 서버, 가상화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그런 가격대 성능과 가격대 성능이 뛰어난 그런 매우 유연한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는 슬라이드인데요. 님블 제품을 만들게 된 최종 디자인 결정 과정이죠. 데이터 센터 업무에서 플래시 캐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다양한 옵션을 펼쳐놓고 한 단계씩 평가를 한 건데요. 실제로 님블의 설립자들은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지금의 이제 님블 스토리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맨 위를 이렇게 보면 서버 탑재 방식이냐 스토리지 탑재 방식이냐, 여기서는 이제 시장성을 이유로 스토리지 탑재 방식을 택했고요. 또 올 플래시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방식이냐 이걸 갖고 이제 선택을 내렸어야 됐을 때도 역시 경제적인 측면과 시장성을 이유로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했고요. 플래시 티어링 방식이냐 플래시 캐시 방식이냐 이 옵션에서도 역시 기술적으로 구현이 더 용이한 플래시 캐시 방식을 이제 택했고요. 이제 쓰기 버퍼냐 읽기 캐시냐 했을 때도 플래시의 내구성을 고려해서 읽기 캐시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시장성, 기술적인 부분,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님블은 읽기 캐시 용도로만 이제 플래시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품을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슬라이드는 님블 스토리지의 핵심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요 기능, 님블을 대표하는 네 가지 이제 주요 기능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그리고 님블이 다른 스토리지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차별점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2번 항목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쓰기 성능 향상. 이제 다시 1번과 3번 그리고 4번은 타사의 스토리지에서도 일부 비슷하게 제공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네 가지 항목을 다 포괄적으로 이 네 가지 항목을 다 포함해서 이런 복합적으로 이제 포함해서 제공하는 스토리지는 이제 님블이 유일합니다. 님블이 유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2번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 번 말해도 이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2번 기능이 이 라이드 옵티마이즈 레이아웃, 한글로 보면은 이제 번역하면 쓰기 성능 향상 같은 건데 이 2번 기능이 왜 님블 스토리지가 성능적인 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경제적이면서 고성능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항목인데요. 먼저 2번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기능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드디스크가 플래시 캐시를 못 따라가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헤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디스크는 그 구조상 여러 장의 디스크가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위에 공중에서 떠 있는 바늘,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이 있는데 이게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변경을 합니다. 이 바늘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헤드라고 하는데요. 데이터의 디스크의 여러 위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디스크의 여러 위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찾아다니면서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제 쓰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헤드가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다니면서 움직이는 시간을 시크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후에 헤드가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변경하는 시간은 매우 빠릅니다. 헤드가 원하는 위치에 있을 때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정말 수준 SSD만큼 빠릅니다. 전기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데이터가 기록되는 시간을 이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제 얘기하는데 정말 플래시에 준하는 성능이 나옵니다. 밀리세컨이 아니라 마이크로 세컨드 하드 디스크도 헤드만 원 위치에 있으면 마이크로 세컨드의 속도로 밀리세컨이 아니라 마이크로 세컨의 속도로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크 타임은 5에서 10밀리세컨드가 걸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기록되는 시간은 굉장히 빠른데 원하는 위치로 헤드가 움직이는 시간 때문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느려지는 거고요. 플래시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시크 타임이 하드디스크보다 100배는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크 타임이 없다라고 봐야죠. SSD는. 근데 SSD가 하드디스크보다 빠른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시크 타임, 그러니까 이렇게 구동되는 장치가 없고 그냥 전기의 속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가 빠른 거고요. 하드디스크는 구동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얘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랜덤 IO에 매우 취약하고요. 근데 시퀀셜 IO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의 성능을 최대화해서 빠른 성능을 낼 수 있지만 헤드 움직임을 많이 요구하는 랜덤 IO에 대해서는 성능이 정말 뭐 SSD에 비해서 수십 배가 느려질 수가 있죠. 근데 앞단에서 제가 이제 님블 기술을 얘기하면서 님블은 플래시 캐시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플래시를 캐시로만 사용한다고 해서 읽기 속도만 향상시켰지 쓰기 작업에서는 플래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쓰기 작업에서는 플래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모든 쓰기 작업은 하드디스크 곧바로 저장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읽기 작업할 때만 플래시를 사용을 하고 쓰기 작업을 할 때는 이제 플래시를 안 쓴다는 건데, 근데 이것을 경제적이면서 스마트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님블은 로그 스트럭처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했습니다. 짧게 이제 로그 스트럭처 파일 시스템을 LFS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학계에서 이제 논문으로 몇 가지 이제 나온 기술인데 상용화는 되고 있지 않다가 님블이 이제 이것을 가장 처음 성공적으로 상용화한 첫 스토리지죠. LFS를 이제 기반을 하게 되면 LFS에서 나온 건데 이걸 이제 보완해서 님블은 캐슬 아키텍처라고 하죠. 님블 스토리지는 모든 랜덤 IO를 시퀀셜 IO로 변환해 줍니다. 수천 개의 짧고 단절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NVRAM에서 받아서 하나의 긴 4.5MB 단위의 시퀀셜 IO로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의 긴 시퀀셜 IO로 기록을 합니다. 데이터 기록을 할 때도 지금까지 기록된 데이터의 맨 끝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서 계속 추가만 하기 때문에 헤드 움직임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헤드 움직임을 최소화한 거죠. 시퀀셜 IO로 기록이 이제 뒤에 계속 어펜드 되는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속 추가가 되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헤드가 하드디스크 헤드가 구동되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헤드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이제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이 방식으로 하면은 7200rpm의 일반 중성능 하드디스크로도 플래시 SSD에 준하는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용량과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면서도 쓰기 속도는 10배 정도 향상시킬 수가 있죠. 이것이 님블 스토리지의 경쟁력이고 굳이 비싸고 신뢰성 떨어지는 플래시를 이용하지 않고도 저렴하고 신뢰성 높은 하드디스크로도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고용량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도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가면서 또 몇 번 얘기하면서 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능이 그렇고요.
SSD를 쓰지 않으면서도 하드디스크만 갖고도 쓰기 성능을 SSD 속도만큼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 읽기 성능에 대한 부분은 플래시 캐시를 이용해서 빠르게 읽혀지도록 했다는 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렇고요. 2번 기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1번 기능, 1번 실시간 압축 같은 기능은 성능 저하 없이 실시간으로 압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캐시를 사용하는 제품들도 많지만 님블이 더 특별한 이유는 압축을 하기 때문에 이 압축 기능으로 인해서 플래시 캐시에 더 많은 데이터를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1TB 플래시 캐시를 사용을 해도 님블은 압축을 하기 때문에 1.3배에서 2배까지 더 많은 데이터를 올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캐시의 히트율이 1.3배에서 2배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타사 스토리지에 비해서 같은 비용과 구성에서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압축을 하니까 결국에는 하드디스크에서도 뭐 저장을 할 때 훨씬 같은 하드디스크 용량이라도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성능 저하 없이 디폴트로 실시간 압축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알고리즘, 그러니까 님블이 갖고 있는 역시 특허받은 기술 내에 있는 자체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캐시 히트율이 높은 만한 금방 읽혀질 만한 데이터를 바로바로 이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플래시 캐시로 복사를 해서 바로바로 익혀질 만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판단해서 캐시로 올려놓기 때문에 역시 이게 또 성능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업을 고려한 건데, 스냅샷과 DR 기능 같은 것도 역시 압축된 상태의 데이터를 스냅두고 DR로 전송하기 때문에 타사의 스토리지보다 더 적은 공간의 디스크를 필요로 하고, 네트워크 전송 시에도 더 적은 대역폭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DR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뭐 바늘, 헤드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요거죠. 헤드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도 헤드라고 하는데, 요 헤드가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전기의 속도로, 이 헤드는 거의 이제 고정인 상태로 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님블의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헤드는 빨리 돌면 빨리 도는 대로 전기의 속도로 이제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님블의 기술력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이 캐슬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왜 하드디스크만 갖고도 SSD에 준하는 성능이 나올 수 있느냐를 이제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님블 스토리지는 스토리지는 파일 시스템이 중요하죠. 파일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NTFS나 AXT4 같은 이제 서버 단에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 호스트 서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파일 시스템 보이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내부의 파일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EMC나 델이 사용하는 첫 번째 기술이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스토리지 벤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가장 오래됐고 구현이 가장 쉬운 기술입니다. 특히 델이나 EMC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일명 라이드 인 플레이스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은 데이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그 데이터가 있던 곳을 헤드가 찾아서 다시 엎어 쓰는 방식입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하드디스크에는 같은 크기의 일정한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고요. 어떤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 위치를 찾아서 데이터 분력이 변경이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시크라고 나오는데, 데이터 변경이 되기 전에 시크 타임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지연이 됩니다. 사실 실제로 데이터가 변경되는 그 속도 자체는 굉장히 빠른데, 이 시크 타임 때문에 헤드가 그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찾아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서 데이터를 찾으면서 시크 타임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헤드가 그 위치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데, 이 시크 타임 때문에, 헤드가 움직이는 시간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몇 개만 변경하려고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오라클의 ZFS나 네뎁의 이제 와플 파일 시스템이
쓰는 그런 기술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다. 꽤 발전은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는 방식은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동일한 크기의 블록 단위로 정렬을 한 다음에 시퀀셜 IO로 묶어서 기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데이터 블록이 변경돼야 하면은 그 해당 부분을 엎어쓰지 않고 그 원래 위치를 엎어쓰지 않고 변경된 부분만 디스크의 여유 공간에 계속해서 뒤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시크 타임이 없기 때문에 EMC나 델의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것을 찾아서 엎어쓰지 않고 그냥 디스크에 남는 공간에 계속해서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 내려가다 보면 디스크의 끝을 만나게 되거든요. 걔가 10테라든 100테라든 디스크의 끝을 만나게 되는데, 즉 영유 공간이 모두 소모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뒤에 추가할 부분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데비든 오라클 ZFS는 다음에 처음 방식처럼 회귀합니다. 헤드가 움직이면서 빈 공간을 찾아서 이제 그 공간에 하나하나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원래 위치를 찾아서 이제 엎어치는 방식으로 회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쓰기 성능이 빠른데 나중에 갈수록 성능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변경된 데이터를 맨 끝에 붙이기 시작하면 원래 데이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들이 돼버리는데, 이런 데이터는 저녁이나 주말에 한번 배치 작업으로 모아서 정리하기도 합니다만, 시스템에 그러니까 하루나 일주일치가 쌓인 데이터를 시간을 잡아서 다시 재정리한다라는 거는 이미 매우 막 어질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몰아서 한 방에 정리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주말에 한다고 해도 시스템에 너무 부하가 걸려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뎁도 마찬가지고요. 오라클 ZFS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방법은 처음엔 좋은데 갈수록 그 효과가 감소하는 방식이고 미완성의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 방식이 이제 님블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는 일정한 크기의 블럭이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는 우선 실시간으로 인라인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서로 틀립니다. 같은 공간이더라도 압축된 상태에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훨씬 더 밀도 있게 더 많은 양이 저장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처음부터 파일 시스템이 압축된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만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나중에 가서 우린 압축 기능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스토리지를 설계하면서 아주 그 코어 핵심되는 부분에서 압축된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우선 데이터는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압축된 상태로 더 많이 더 높은 밀도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시퀀셜 IO로 일렬로 병합돼서 이제 매우 빠르게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저장이 되고 압축된 상태에서 빠르게 시퀀셜 IO로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빠르게 저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빠르게 기록이 되죠. 근데 이 기술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시퀀셜 방식으로 빠르게 저장되다가 디스크의 끝을 만납니다. 디스크의 끝을 만나고 여기까지는 두 번째 방식과 비슷하죠. 그러나 님블이 틀린 것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틀린 것은 여유 공간을 계속해서 자기가 실시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쓰면서 만들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가베지 컬렉션 하는 그런 배치 작업이 필요하지가 않고요. 그때그때 파일 시스템이 충분히 지저분하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는 파티의 비유를 하는데, 이것이 스토리지에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프래그멘테이션 정리하는 게, 실시간으로 정리하는 게 스토리지의 성능을 저하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티가 있었고 그 파티를 6시간, 7시간 했는데 6시간, 7시간 만에 그것을 한 방에 정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 파티가 진행되면서 그때그때 계속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치워야 될 게 쌓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님블이 택한 방식은 이렇게 데이터가 쓰여지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정리를 하고요. 또 이거는 님블 기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님블의 컨트롤러에서
강력한, 그러니까 멀티코어 CPU를 이 작업이 성능 저하를 유발하지 않도록, 압축도 마찬가지고 이 정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성능 저하를 유발하지 않도록 더 많은 코어와 강력한 CPU를 꽂아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됐고요. 실질적으로도 운영이 되면서 나타난 전혀 이거에 대한 오버헤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님블은 일관성 있게 빠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래 사용되면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관성 있는 속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됐고 처음부터 설계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런 걸 이제 제공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님블은 신생 업체이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이미 기존의 다른 벤더들이 뭐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금방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대형 벤더들이 이제 자금도 많고 개발자들도 많으니까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스토리지라는 그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1년, 1, 2년 안에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보여드린 압축이나 시퀀셜 I/O 기술, 그리고 플래시 캐시 기술 등은 파일 시스템의 핵심, 즉 코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벤더들이 만든 스토리지는 압축이나 플래시를 미리 설계부터 고려해서 만든 파일 시스템이 아니고요. 하드디스크와 라이딩 플래시 방식으로 설계되고 10년이 넘게 유지보수 진행된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기능들이 서로 이제 엎어치고 매치고 하면서 이렇게 얽혀있는 상태라서 가장 핵심 기술인 압축과 플래시 캐시 기술을 기존 라인에 그냥 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MC의 경우에도 플래시 기술을 기존의 파일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추가하려고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고, 네뎁 CEO도 뭐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플래시 캐시 기술을 자기들도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처음부터 새로 설계를 다 해야 했다고 미디어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뎁에서 추진 중인 올 플래시 파일 시스템도 계속 이제 출시까지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 큰 기업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겨우 제품을 내놨다는 거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님블의 기술은 최소 2, 3년, 그것도 업계 스토리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야만 빨라야 2, 3년 안에 나오는 기술이고요. 나오면 님블은 또 그보다 또 2, 3년 훨씬 더 앞서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가상화나 클러스터링 그런 기능들을 연동을 하려면 2, 3년 말고 4년, 5년이 걸리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기존의 수십억 달러 스토리지 라인업을 갖고 있는 대형 벤더들이 그 라인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스토리지를 만든다라는 거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주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벤더들이 다 버리고, 어쨌든 수십억 달러에나 이제 하는 그런 스토리지 라인을 버리고 지금 당장 에이스 개발자들을 모아서 만든다고 해도 4, 5년 안에는 절대 못 따라올 기술이 님블의 기술입니다.